오늘도 팬케이크 드셔보신 적 있어요? 이태원 가보셨어요? 네. 아, 거기서 이제 팬케이크 하우스라는 가게 있더라고요. 대표님께서는 보면은 보통 요 운동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뭐 차이가 있으신지. 스트렝스 사이 인클라인 플라인데 너무 비싸요. 근데 가슴은 진짜 속근의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가슴의 볼륨이 그때부터 좀 살기 시작하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하는 운동 자세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보통 이렇게 중앙을 잡으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일자로 내려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가슴이 견본보다 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프레스를 쳐도 얘가 먼저 먹기 마련이죠. 아침 6시에 시작하는 운동을 진행할 거고, 오늘 가슴 운동 진행해 보겠습니다. 팬케이크 드셔보신 적 있어요? 예전에 먹어봤다. 아, 그래요? 아, 그리고 나서 안 드셔보셨구나. 거의 뭐 먹어볼 일이 없는 것 전 같아요. 팬케이크 원래 좋아하거든요. 근데 맥도날드에서 이제 왜 맥모닝 타임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나올 때 항상 자주 먹곤 했는데, 그 이태원 가보셨어요? 네. 아, 저 이번에 저번 주에 주말에 이태원을 처음 가봤는데, 거기서 이제 팬케이크 하우스라는 가게 있더라고요. 근데 와, 추천해줘서 이제 가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진짜 미국 그 약간 음식? 팬케이크?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엄청 좋아하시나 보네요. 네, 진짜 맛있어요. 진짜 다르더라고요. 맥도날드에 나오는 팬케이크는 약간 진짜 그거 먹으니까 그냥 밀가루 붙인 게 수준. 맛있더라고요. 한 세트만 더 하고 덤벨 프레스. 질문이 있는데 네. 보통 이제 많은 일반인 분들께서는 네. 워밍업으로 하면은 플라이를 많이 좀 진행을 하시고 그렇죠.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신데 네. 대표님께서는 보면은 보통 요 운동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뭐 차이가 있으신지. 이제 플라이는 가슴이잖아요, 말 그대로. 진짜 가슴을 고립해서 하는 선피로 운동을 많이 하시고, 그걸로. 저 같은 경우는 플라이를 이제 선피로로 한다기보다는 이제 모든 운동을 들어가기 전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보통 어깨, 등, 가슴 세 가지 운동을 들어갈 때는 항상 저는 풀오버를 들어가죠. 그래서 보통 이 풀오버를 선피로로 움직인다기보다는 이 풀오버 운동 자체가 상체를 다 쓰는 운동이거든요. 심지어 이 복근 코어까지도. 거기다가 뭐 이런 어떤 상체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운동들을 자극을 하는 동시에 기본적으로 몸을 확장시키는 운동에 되게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진짜 이거는 이제 가슴 운동을 했을 때 프로보의 선피로는 아니다라는. 예.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말씀하신 게 저는 이제 프로보 하고 덤벨 프레스 말고 이제 풀라이를 먼저 이제 선피로로 들어갑니다. 스트레칭을 더더욱이나 못하는 날에는 프로보를 통해서 전체적인 상체 전반적인 부분을 스트레칭 한다는 느낌. 보시면 이게 쭉 이완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진짜 프로보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긴 해요. 모든 운동을 할 때 항상 하는 거 보면 저는 근데 보통 이제 만약에 플라이나 이런 인클라인 플라이나 보통 팩대로 선피로를 가잖아요. 근데 그럼 선피로 가셨을 때 선생님 예전에 운동하셨을 때 플라이에서 본 운동처럼 선피로를 가다가 본 운동처럼 세트까지 끝까지 가져갔어요? 아니면은 플라이를 말 그대로 어떤 스트레칭이나 약간 가슴 운동의 본격적인 메인을 들어가기 전 가슴을 좀 데워주는 용도로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후자였던 것 같아요. 아, 가슴 본 운동을 들어가기 전에 데워주는 용도.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보통 플라이를 선피로로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플라이를 첫 세트로 잡았었잖아요. 보통 그러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서도 그냥 메인이라고 생각하고 가요. 네. 왜냐면 앞에서 이제 프로버에서 전체적인 흉근이랑 상체 라인을 다 스트레칭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처음부터 잘 가져가진 않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여기서도 결국은 메인처럼 가져가게 되면 고립이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단관절이잖아요. 가슴만 쓰다 보니까 여기서 얘가 지쳐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다중관절을 할 수 있는 뭐 덤벨이나 아니면 벤치를 들어가게 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무게를 쳐야 되는데 그게 조금 힘들어지는 경우, 아무래도 좀 힘이 약한 편이다 보니까 아스날 스트렝스 아시죠? 네. 아스날 스트렝스사의 인클라인 플라이인데 원래 이전에는 다른 브랜드의 인클라인 플라이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스날이 좀 되게 크잖아요. 기본적으로 무게도 좀 직관적이고 무거운 편이고. 근데 저 같은 이렇게 패드도 좀 널찍널찍하고 패드 자체도 이렇게 되게 두껍고 그립도 굉장히 길고 크고 두텁고 어떤 프레임 자체가 되게 커요. 움직이는 구동부 자체도. 아스날 마찬가지로 이런 레터럴도 보시면.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프레임이 크고 이런 구동부가 크고 길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안정감을 되게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수행자로 하여금. 예. 그래서 보통 하체 기구들도 되게 작은 것들은 생각보다 프레스 계열에서 안정감이 되게 적거든요. 근데 하체 기구들 보면 좋은 것들 뭐 아틀란티스나 뭐 아스날이나 아니면 뭐 해머스트렝스나 뭐 사이벡스나 그런 것들 보면은 되게 커요. 엄청 커서 사이벡스는 조금 보통 다른 브랜드의 하체 기구보다는 좀 컴팩트한 편인데 아스날이나 뭐 아틀란티스나 아니면 뭐 해머스트렝스나 이런 하체 기구들 보면 엄청 크거든요. 근데 그 큰 프레임에서 주는 확실히 구동부의 안정감이 확실히 있어요. 작은 기구를 만지는 거랑 많이 움직임이 똑같고 무게감이 똑같다 하더라고요. 이거랑 이렇게 두 개만 1200. 얘만 880입니다. 얘 한 대만. 아, 너무 비싸요. 아, 너무 비싸. 보통 우리 왜 하체할 때 익스텐션 같은 경우는 뭐 무게가 무겁든 무게가 작든 간에 세트가 일단 들어가면 맥스치로 뽑아내잖아요. 내가 뭐 15개, 20개 할 수 있는데 한 10개에서 끊고 무게를 더 올리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처음부터 이제 계속 맥스치로 하는 편이고, 하체 운동 대다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체는 이제 속근이랑 지근이랑 거의 동등한 비율로 있으니까, 등도 마찬가지로. 근데 가슴은 진짜 속근의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무게가 가벼운데 있는 대로 끝까지 쥐어 짜면서 세트를 하다 보면 결국은 무게를 올릴 수 있는 세트에서 100% 다 퍼포먼스가 못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맞는 방법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슴 같은 경우는 매 세트마다 거의 끝까지 쥐어 짜서 하게 되면 가슴이 쪼그라드는 느낌? 오히려 커지지 못하고 갈라지기만 하고, 예, 더 납작해지고. 그래서 가슴 운동은 제가 만약에 하는데 야 이거 10개 이상 가네? 그러면 거기서 더 끝까지 쥐어 짜기보다는 멈추고 빨리 무게를 더 올리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세트 수가 적은 상태에서 무게를 최대한 빨리 끝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래서 빨리 지치게 만드는 거고. 근데 그렇게 하니까 가슴이, 이게 정말 그 속근의 비율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니까 가슴의 볼륨이 그때부터 좀 살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갈라지고 하는 것보다는.
원래 지금 인클라인 플라이 했잖아요. 그래서 각도를 정말 약간 높여서 바로 덤벨도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로 가면 좋은데, 이거 어깨 안 맞네요. 쉽게 진짜 한번 다치고 나서는 미치겠네요. 이게 분명히 제가 하는 운동 자세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때 주사 맞고 나 여기 진짜 다 쑤셔야 됐거든요. 등 견갑골까지. 그래서 진짜 한 4주? 한 달 반 정도? 괜찮더니, 이게 지금 다시 또 그래요. 지금 저번 주부터. 꾸준히 치료를 받지 않는 것도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어떤 부위에서 어떤 종목의 어떤 운동을 했을 때, 분명히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찾으면 참 좋은데. 대표님은 보통 네. 덤벨에서 좀 무게를 많이 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이제 바벨이나 아니면 머신에서 조금 더 무게를 좀 더 많이 좀 하시는 편이세요? 이게 좀 저 같은 경우는 바뀌죠. 이 덤벨이나 바벨에서 무게를 더 치냐, 머신에서 무게를 더 치냐기보다는 이제 순서가 앞쪽에 가 있는 게 메인 무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덤벨이 이제 바벨보다 아무래도 양쪽을 다 동시에 관절을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장단점이 있죠. 조금 가동 범위가 잘 안 나오거나 오히려 어깨가 많이 유연하지 못한 분들은 바벨보다 사실 덤벨이 훨씬 낫거든요. 예.
바벨 같은 경우는 일단 한쪽에 고정된 발을 잡은 상태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대신 덤벨의 단점은 내가 손목이나 말 그대로 진짜 파지 자체가 잘못되게 되면 굉장히 흔들리면서 불안한 상태를 유지되기 때문에 부상을 입기가 쉬울 수는 있어도, 근데 뭐 만약에 오늘 컨디션이 좀 좋지 않다, 그럼 덤벨이나 바벨 둘 중에 하나를 잡고 무게를 많이 치기보다는 내가 원래 쳤던 무게 한 70% 정도로 해서 펌핑을 빨리 유도를 하고, 그리고 머신에서 이제 무게를 많이 치는 편이고. 네. 근데 오늘 내 컨디션이 괜찮다, 그러면 덤벨이나 바벨 둘 중에 하나 또는 두 개 다 최대한 무게를 가지고 가서 쳐놓고 이제 머신으로 바로 이어서 가는 경우. 네. 보통 덤벨을 잡으셨을 때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해서 덤벨 프레스를 하잖아요. 보통 이렇게 중앙을 잡으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이렇게 잡잖아요. 그러면 덤벨의 중앙 부분에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이쪽에 훨씬 가까이 붙여요. 예. 왜냐면은 대부분 무게가 무거워지면 이렇게 꺾이거든요, 덤벨이.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 두면 일로 꺾이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훨씬 더 안쪽을 잡는 느낌. 예. 왜냐면 우리가 파지도 약지랑 새끼보다 엄지, 검지, 중지가 훨씬 강해요. 그러면 이 파지 쪽이 강한 파지가 있는 쪽인 이쪽으로 훨씬 더 잡아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안쪽을 훨씬. 예. 이런 경우. 그래서 반대로, 근데 이두 운동 같은 경우는 또 반대죠. 덤벨은 여기를 잡아서 이렇게 진행을 해서 내 몸 쪽이랑 가깝게 했다면, 이두는 반대로 새끼와 약지를 중심으로 이쪽으로 잡아서 내 몸 쪽으로 가깝게. 네. 그래서 저는 덤벨을 중앙을 잡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운동 부위에 따라서 그리고 덤벨을 내려갔을 때 일자로 내려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해머 스트렝스 머신들이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사람들이 하잖아요. 이게 어찌됐건 인체에 어떤 최대한 무리가 가지 않는, 최대한 힘이 올바르게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든 머신 중에 하나인데, 해머 스트렝스 머신들 보면은
미는 프레스 운동이 다 각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다 이렇게 똑바로 안 돼 있고 다. 왜냐면 이렇게 잡으면 어깨가 이렇게 들어가 버리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를 이렇게 잡으면 견봉이 이렇게 서버려요. 그래서 덤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견봉이 서버리면 이제 가슴이 견봉보다 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프레스를 쳐도 얘가 먼저 먹기 마련이죠. 근데 얘를 죽이면 견봉이 어떻죠? 이렇게 가라앉죠. 그러면 가슴이 견봉보다 앞에 위치해서 그대로 가슴이 먹기가 쉽죠. 그래서 저도 덤벨은 해머스트링스처럼 약간 이렇게 기울여서 이렇게 잡아서 미는 편. 이렇게 똑바로 미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어깨가 그렇게는 안 되기 때문에 무리가 가서 이 상태에서 견봉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느낌보다는 죽여서 이런 식으로 밑에서 끌고 올리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저도 원래 파지가 이렇게 똑바로 했었어요. 네, 네. 근데 그 오인건 형님한테 프레스의 파지를 이렇게 배우고 나서는 확실히 어깨에 대한 부담이 줄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프레스를 밀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이거는 이제 같은 인클라인인데 이건 슈퍼 인클라인. 완전 쇄골지 밑에 있는 최상단 윗가슴을 자극하는 머신이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궤적 자체가 많이 달라요. 요즘에 이 슈퍼 인클라인을 많은 센터에서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초중급자분들은 거의 대부분 사용 잘 못 하시더라고요. 어깨로 많이 가기 때문에 되게 고각이라서. 근데 적응을 좀 하시고 어느 정도 몸의 기능적인 부분이 이 머신이 원하는 궤적을 버틸 수 있을 정도로 발전이 되시거나 크게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슈퍼 인클라인을 하셨을 때 인클라인 덤벨을 되게 고각으로 하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드셔서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대표님 여유가 되시면 계속 추가를 하고 싶으신 여기 머신 같은 게 계속 생기시나요? 아니면 그냥 아, 저 이번에 얼마지? 한 1억 천? 네, 주문했어요. 네, 아. 진짜로. 그리고 저희 정수기에 붙여놨어요. 네. 총 얼마 들었지? 한 1억 1천만 원 정도? 들었어요. 지금 불과 딱 3주 동안 그 정도 돈 썼어요. 지금 순식간에. 그래서 들어옵니다, 이제. 한 6개월 걸려요. 국내 브랜드들의 기구들도 이제는 해외 브랜드들의 기구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예를 들면 제네시스가 포르쉐랑은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네. 그런 하이엔드로 갈수록 격차는 아직 못 따라잡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수입 브랜드들 중에서도 하이엔드급의 브랜드들은 국내 브랜드들이 아직은 따라가려면 솔직히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달라요, 진짜. 네. 연구하는 이 궤적이나 이 가지고 있는 베어링의 쓰임이나, 그러니까 얘네 실제로 이 얘들 예를 들면 이 해머스탱스사나 이런 뭐 왓슨이나 아니면 뭐 아틀란티스나 아니면 사이벡스나 뭐 아스날이나 얘네가 쓰는 베어링이 예를 들면은 그 중에 대표적으로 수입 브랜드들이 사용하는 톰슨 베어링이 있거든요. 그 톰슨 베어링이 이런 기구의 구동부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매끄러움을 전달하고 잡아주고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베어링이 그냥 훅 하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 베어링이 무게를 잡아주면서 내려가고 그 느낌이 있거든요. 스미스 머신도. 근데 그 톰슨 베어링이 예를 들면 하나당 요만한 베어링 하나가 100만 원이 넘어요. 네. 그런 베어링을 2개만 껴도 부품 베어링 요만한 거 동그란 거 2개만 껴도 2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네. 그러니 부품 값이 기구 값이 가격이 다르죠. 수입 브랜드들은 그 베어링 2개만 200만 원이 넘으니까 가격이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진짜 수입 브랜드 막 빠돌이가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도 국내 브랜드가 하나 있어요. 어깨 머신 중에. 네, 사노트라는 머신이 있는데 진짜 웬만한 수입 브랜드만큼 궤적이 좋아요. 그런 건 저 갖다 놓거든요. 오늘은 가슴 운동을 여기까지 8시 이제 끝났고, 오늘 가슴 운동은 생각보다 중간에 제가 헛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더 빨리 끝내거나 더 다음 종목을 해야 되는데
오늘 좀 말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좀 오늘 PD님이 좀 자꾸 이게 밑밥을 던지셔가지고 제가 거기 지금 낚여가지고 가슴 운동 오늘 잘 마쳤고요. 다음 내일 또 저희 촬영이죠 바로. 네. 내일은 이제 등 운동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